오늘의 비건 토크. 오늘은 저희가 갈아놓은 컨텐츠죠. 예능 디톡스 하우스 비하인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 그러면 이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했던 비하인드를 떠올려 보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저희의 연출 디톡스 하우스의 지주 정신 지주? 뭐라 해야 되죠? 정신적 지주요? 정신적 지주. 예, 정신적 지주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줄여서 지금 디아라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디아라고 하겠습니다. 네, 디아의 감독, 총괄 연출 린 PD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왜냐면은 디톡스 하우스 편집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린 PD가 굉장히 바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게 PM 맡으면은 기획하고 촬영하면 끝이 아니고 편집에 대한 이제 우선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매 회차의 편집에 대한 편집권을 이제 구성권을 린 PD가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물론 저랑 삐삐 PD랑 다른 PD 분들도 같이 하고 있지만 무조건 모든 회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린 PD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게다가 디자이너예요. 저희 팀의 대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매 회차 썸네일도 만들어야지, 그 영상에 들어가는 자막도 만들어야지 아주 바쁩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계속 정말 읍소해가지고 팟캐스트 나와서 같이 홍보하자.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네. 사실 제안이 들어왔는데 주제가 뭐냐 얘기했다가 딱히 얘기가 안 나오길래 그렇다면 디톡스 하우스 홍보하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합의를 봐서 오늘 겨우 홍보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실. 네, 이것이 저희의 흑막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홍보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디톡스 하우스를 만들면서 다양한 썰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따로 풀만한 곳이 없어서 이제 겸사겸사 팟캐스트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어떤 뒷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질문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사실 지금 2부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전주에 1화가 나왔고 어제 바로 2화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체 이게 뭔지 듣고 있으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대체 디톡스 하우스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국내 최초 비건 관찰 예능. 최초의. 네. 아마도 국내 아직 못 최초. 봤어요. 네. 저는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건먼지 멤버인 세 사람이 4박 5일 동안 중독된 4개를 디톡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개 항목은 각자 본인이 디톡스하고 싶은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거 지금 스포해도 될까요? 2화 나왔으니까 다 나왔을 오케이.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술, 카페인, 담배를 중독되었다고 가장 많이 뽑으실 텐데 이 세 사람은 특이하게 이 3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뽑았어요. 디지털 디톡스, 당류 디톡스, 가공식품 디톡스, 그리고 밀가루 디톡스. 그래서 술, 카페인, 담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나머지 4개, 저희가 디톡스한 4개도 만만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뜯어보면. 그래서 담배, 술, 카페인보다 쉬울 것 같은지 어려울 것 같은지 청취자분들의 생각이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오픈 라디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방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게 저는 방금 술, 커피, 담배 얘기했는데 커피랑 술은 가공식품에 포함이 돼버리거든요. 가공식품을 끊어야 한다에는 이미 포함이 돼가지고 못 먹는 게 또 있었고 여러분 생각보다 디지털 디톡스가 진짜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어려울 것 그냥 같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의견 너무 궁금한데 과연 본인이 평생 하나 끊을 때 디지털과 술 중에 뭘 끊을 수 있냐면 대부분 계속 술을 끊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건 디지털은 그러네. 끊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것. 저희는 다 이미 나눴지만 청취자들과 시청자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것은 비건 예능을 어떻게 찍을 생각을 했을까? 아하. 그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다양한 콘텐츠 해왔잖아요. 뭐 인터뷰도 해왔고 아니면 뭐 비건 박사라고 하는 약간의 연출이 들어간 그 연기 콘텐츠도 해왔고 했는데 어떻게 예능, 그중에서도 관찰 예능을 하고 싶으셨는지. 이게 사실 작년까지의 비건먼지는 멤버 각자가 찍고 싶은 걸 찍어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나 이거 해볼래.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서포트 해주는 형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인지 알고리즘이 약간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팀원들의 의욕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또 회사를 다니겠다고 아예 많이 장기간 쉬기도 했고 근데 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쉬고 있는 비건 먼지에 반영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진짜 공감해요.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중에서 가장 컸던 게 원팀 체제로 모두가 합의된 목표를 가지고 그냥 냅다 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 팀으로서의 장점을 더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얘들아 워크샵 하자. 우리 이대로는 안 돼. 라고 모두를 모아서 솔직하게 털어놓게 했고 그래서 2024년은 저희가 프로젝트 형태로 달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첫 프로젝트가 디톡스 하우스인 거고요. 사실 프로젝트 기획에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디어 디벨롭들도 조금씩 있었는데 근데 투표를 해보니까 막상 의외로 별 논의가 없었던 저의 예능 아이디어가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아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아이디어가 되니까 이거 꿈인가? 감동 이러면서 난 눈물 날 것 같아 이러면서 네.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비건 예능을 찍을 생각을 했는지 저 자신에게 질문을 다시 해보면 저는 그냥 늘 재밌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비건 먼지가 늘 진지한 얘기들만 해왔거든요. 식물은 안 불쌍해라든지 비건계에서는 중요한 아젠다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 것 같다.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보고 싶다라고 제시를 계속 꾸준히 안 돼도 넣었던 것이고요. 비건들이 어떤 생각인지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근데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는 가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아직도 댓글로 많이 달립니다. 저희 유튜브에.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잘 사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간의 비건들의 의견을 대표했을 뿐 비건 먼지 팀원들의 개개인의 매력은 또 많이 담지 못했다고도 생각을 해서 구독자랑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자꾸 댓글 달아달라 그러고 말 거니까요, 여러분. 네, 우리 친해져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 전환인 것 같은 게 이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그로 끄는 콘텐츠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방금 되게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놀랐고요.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냥 저는 식물의 안불상에 대한 답변을 한다든지 한국 비건이 실패하는 이유 이런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대단히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지라는 의도보다는 물론 그게 크게 보면은 의미 있는 비전이지만 그냥 비건에 대해서 너네 모르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비건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냅다 좀 어그로를 끌자. 그래서 좀 얘기를 듣게 하자. 이런 궁금증 유발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냥 비건이 아닌 분들이 비건에 대해서 아예 모를 때 처음 접하는 콘텐츠로서 비건 먼지를 보고 어떤 의심의 씨앗을 머릿속에 심었으면 좋겠다가 어떻게 보면 의도였다고 하면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팔로워가 쌓이고 있고 조금 더 구독자분들과 같이 인터랙션 하고 싶으니까 좀 친해지고 싶다.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인간적인 모습, 어떤 개인적인 얘기까지 같이 하고 싶다가 림PD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되게 놀라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채널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흥미롭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예능을 늘 하고 싶었지만 왜 못했느냐 하면은 저는 전공이 미디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 콘텐츠를 많이 찍어봤잖아요. 처음에 이제 관찰 예능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떠올린 게 이거 쉽지 않은데 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회의 때 아이디어가 나와도 계속 밀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예능을 찍자였어요. 저도 예능 찍고 싶고 만들고 싶죠. 근데 예전에 워크샵이나 과제로 해봤을 때 우선 자막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카메라도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인물이 여러 명 나온다? 그러면 여러 캠을 써가지고 다 싱크 맞춘 다음에 자막도 엄청 많이 쏟아부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인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이전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총공, 올해는 정말 뭐든 해보자 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동의한 거는 재밌어야 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실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림PD가 이제 PM으로 본인이 낸 아이디어를 개발 같이 해가면서 딱 중심을 잡고 진행을 했거든요. 특히 저는 출연자랑 스텝을 좀 분리해서 진행한 게 처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비건 먼지 내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렵고 좀 어떤 점이 예상치 못한 그런 난제였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원래 어려운 얘기가 좀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한다. 그러니까 은나 PD는 알기 때문에 이게 해야 할 일의 업무량 엄청나게 큰 산이라는 게 하지 않아도 보이는데 전 모르잖아요. 재밌는 거 찍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나이브한 마인드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저의 제작자로서의 마인드는 기획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또 막상 촬영 들어갔을 때의 가장 큰 후회랄지 어려웠던 점은 멤버들을 믿었다는 사실. 저는 알아서 타이트하게 잘 디톡스할 줄 알았다는 것. 잘하지 않았나요 저희? 사전 인터뷰 때 다들 디톡스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난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고 이 정도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그 대중 예능에서는 PD들이 엄청 악독하게 나오고 엄청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우리 멤버들은 잘 할 거야 라는 마음에 조금 느슨하게 잡은 것도 있어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도 했지만 준비 시간이. 근데 촬영을 들어가니까 웬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경제활동 아닌가요? 계속 하루에 질문만 몇 번을 받았는지 그래서 디톡스 항목을 더 엄격하게 할 걸이라는 후회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왜 경제활동이 나오는가 싶을 텐데 폰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어플로. 그러니까 나는 근데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저는 그게 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은나는 안 그랬는데 유아 PD랑 제가 계속 당근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이건 경제활동이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디톡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냥 예능이었으면 절대 안 됐죠. 절대 안 되죠. 솔직히 무슨 중고거래를 위해서 풀어주고 그래. 근데 말도 안 경제활동으로 되지. 인정해줬죠 저희가. 그래서 봐줘서 이제 러프하게 제시를 하니까 거기서도 더 낮추고 뭐 이미 싼데 깎으려는 손님 같아가지고 이제 시장 소상공인 분들의 마음까지도 이상하게 이해가 됐달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되는 마음이 넓어지는 제작 과정이었네요. 모두를 이해하게 됐어요. 저 앞에 배신감. 있는데 혼나는 것 같아요. 너무 웃기다 지금. 왜냐면 되게 지금 림 PD가 안 보이시겠지만 팔짱을 딱 끼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정말 독하게 할 걸 막 이러니까 약간 저희가 너무 땡깡 부린 어린아이들이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큰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와우. 디톡스 하우스를 또 찍게 될까 싶긴 하지만 만약에 디톡스 하우스 2를 찍거나 비슷한 걸 또 찍게 된다면 멤버들은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제가 그대로 메인 PD라면 각오를 하셔야겠다. 나영석 PD가 되겠다. 이제 완벽히 이해가 돼버렸다. 완벽히. 사실 편집하면서도 저희의 일탈들을 마주 하셨거든요. 네네. 모르시겠지만 머리가 지끈해요. 그래서 막 편집하면서 이럴 줄은 몰랐지. 이렇게 하면 재미도 안 살고 캐릭터도 안 살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지 결과물을 보시면 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려웠던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걸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제일 재밌었던 거. 저는 아무래도 투게더 타임이라고 저녁 시간들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투게더 타임이라고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실 지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이름을 지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기존에 가라로 부르던 투게더 타임을 그대로 쓰게 된 거고요. 사실 촬영하는 내내 저는 연출을 해야 되고 옆에서 스크립트도 써야 되고 안 보이지만 굉장히 분주한 상태예요. 저는. 그래서 하루 종일 바쁘고 긴장 상태거든요. 근데 투게더 타임 할 때 모두를 한 방에 몰아넣고 정해진 진행대로 하니까 좀 그렇게 편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멤버들이 웃긴 게 좀 이번 투게더 타임의 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편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거든요. 투게더 타임 이럴 때. 사실 림 PD가 계속 예능을 찍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끼리 모여있으면 되게 웃긴 순간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간첩 예능을 찍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할 때
그냥 저희끼리 카메라 안 켜고 그냥 회의하거나 잡담하거나 아니면 그냥 비건이나 혹은 저희 정체성대로 자유롭게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그 묘한 찐 재미가 있어. 찐친 맞아. 케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때 난 말하지. 아 이게 찍었어야 되는데. 이걸 항상 이 찍었어야 말했어. 되는데. 저희한테 이걸 찍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습관적으로 계속 카메라를 켜면서 저희를 계속 음. 찍었거든요. 이제 그게 맞아. 발전돼서 예능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방에 몰아놓고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은 또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티키타카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볼 때마다 저희도 편집하면서 엄청 웃으면서 봐요. 웃고 막 캡처하고 서로 막 단톡방에 보내면서 이거 진짜 웃기지 않냐. 너무 귀엽고 너무 웃기다. 제가 봤을 때 네. 콩깍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도 그런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제가 그냥 덕질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콩깍지 껴야 되는데 콩깍지를 다 대중화 시키도록 해야 될 텐데 콩깍지 대중화요? 콩깍지 대중화 팔로워 분들도 함께 이 콩깍지를 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편집으로. 그리고 저희는 그 중독을 테마로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처음에 같이 사는 예능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만 하면은 조금 모호한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브이로그를 안 봐요.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 브이로그인데 저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왔지만 누군가의 일상을 냅다 찍어놓거나 관찰하는 식의 예능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이게 관음증 같기도 하고 소소한 재미 이런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도 제 기획자 욕심이지만 비건 먼지에서 예능을 찍는다면은 뭔가 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각을 뭘까 막 또 추가 회의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 짧은 기획 시간 내에도 계속 기획을 더 디벨롭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저희가 중독이라는 컨셉이었고 딱 그 디톡스 하우스라는 아이디어 나왔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때 좀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은 디톡스를 하는 걸 출연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림은 과연 어떤 디톡스가 있었는가 어떤 중독이 있었는가 그래서 본인도 중독된 것을 못하게 하는 예능을 찍었을 때는 본인도 사실은 끊고 싶었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끊고 싶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정말 비하인드인데요. 제가 원래 출연하라고 했습니다. 아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연진에 있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또 연출을 메인 PD를 하면서 출연까지 하려고 했던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네, 너무 원대해서 이제 촬영 직전에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 얘들아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스태프 회의해봤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해서 급하게 저는 완전히 연출로 빠지는 걸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밀가루예요. 아까 앞서서 이제 이 친구들이 디톡스를 한다고 했던 거에 포함됐던 게 사실 제가 말했어서 포함됐던 것이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밀가루라기보다는 면인 것 같아요. 면이 근데 문제는 대부분 밀가루로 만들어져. 맞아. 그래서 불가피하게 밀가루 중독인 것 같다. 밀가루 중독 아닌 것 같지만 면 중독이어서 밀가루 중독인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끼는 꼭 면을 먹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소면, 파스타면, 라면, 메밀면 등등 집에 최소 2-3 종류 이상의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바빠서 장을 못 봐가지고 다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희가 편집을 매일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은나랑 삐삐 PD가 저희 집에 와서 면 먹을까 하는데 면이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아. 정말 당황스러웠어. 면이 없다고? 아무 면도 없어? 어떻게 너희 집에 면이 없어? 이렇게 깜짝 놀랐던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주로 집에 한 4종의 면은 구비해 놓는데 맞아요. 평균. 맞아요. 그 막 저도 한 요리 가닥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면을 꽤나 보유하고 있지만 2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딱 소면, 중면, 소면 아니면 중면. 전 중면을 좋아해서 중면 아니면 파스타면. 딱 그 2개만 가지고 있는데 저 집은 달라요. 당면, 우동면, 뭐 메밀면. 라면, 메밀면, 시기 따라서 이제 냉면면 이제. 아 그러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밀가루 점점 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배 이야기. 네 밀가루가 아닌 맛있는 면 아신다면 이제 댓글로 추천을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또. 추천. 왜냐면 이건 댓글. 조금 간곡해요. 간곡하게.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 살이 찌는데 요즘에 디톡스 하우스 편집하면서 요즘 체지방은 2kg가 늘고 근육은 2kg가 빠졌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간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탕을 덜 먹고 어떻게 하면 밀가루를 덜 먹을 수 있는가. 음. 사실 그게 주로 콜라보된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맞아. 저는 맞아. 그 댓글이 되게 간절하고요. 사실 이제 계속 덕질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비건 먼지 팀원들 덕질을 계속 하고 계신데 우리가 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소소한 그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지 아니면은 혹은 뭐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무엇일지. 저의 기획은 아침부터 낮까지는 좀 잔잔하게 자유롭게 흐르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프로그램 기획상. 그리고 저녁에는 확실한 재미랑 분량을 위해서 투게더 타임을 만든 게 있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소소한 재미보다는 요즘에는 자극 추구이기 때문에 자극 중독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예능 게임 요런 게 4화, 5화에서 저희가 예능 게임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가장 예능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디톡스를 당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게임을 통해서 일부러 풀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게임을 했거든요. 네, 정말 불이 났다고 해서 생각났는데 실제로 불이 났어요 저희 집에. 리터럴리 파이어 온 파이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하다가 일이었는지. 불 났는지 한번 나중에 너무 스포되니까 요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이미 스포를 다 한 거 아닌지 싶지만 근데 왜 불난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불 났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은 아니 4박 5일 예능 찍고 중독된 거를 금지했는데 왜 불 나지? 뭐 불을 몰래 켰나?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살아는 있으니까요. 네, 아직 저희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에서 하는 말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약간의 스포를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2화까지 나왔을 때 이제 2부를 듣고 계실 텐데 앞으로 이걸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 라든지 혹은 우리 이런 식으로 편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더 스포할 만한 내용이 있으신지. 저희가 예능이긴 한데 조금 특이하게 중간중간 사전 인터뷰를 넣어봤어요. 특이하진 않은가? 아무튼 저희 마이너한 예능 치고는 특이하게 사전 인터뷰도 넣고 멤버들이 개개인 인터뷰를 많이 해요. 저희가 당일 일정이 끝나면은 인터뷰를 항상 했어가지고 근데 약간 소소한 포인트긴 한데 배경에 점점 풀이 많아져요. 이거 출연자들도 몰랐던 포인트인데 지금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연출적으로 많이 건들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미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들 실제로 여기서 살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터치를 못해요. 근데 제 디자이너 본능이 저를 막지 못하고 그래서 출연진들 몰래 이제 뒤에 자꾸 풀들이 하나씩 추가돼요. 사전 인터뷰 너무 뒤에. 귀여운 스포다. 네네. 여러분 꼭 이거 확인해 주세요. 매일매일 인터뷰에 풀이 얼마큼 늘어나고 있는지. 저는 저 풀 세팅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맞아. 삐삐피디는 그거 알았구나. 역시 집주인. 자기 집이니까요. 집주인은 점점? 알았네요. 점점 싱그러워진다. 점점 희망치 않은 우리의 내일처럼 뭐 이렇게. 그 소소한 포인트들도 재밌었는데 사실 모르는 것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되게 많이 덜어내니까 그렇죠. 촬영본이 막 8시간, 9시간 되는데 다 못 보여주잖아요. 더 넘었어. 9시간이 뭐야. 우리 하루 종일 찍어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편집했던 것들 중에서 이건 뺐는데 좀 이거는 너무 재밌었는데 빼게 됐다. 이 시간상 빼게 됐다. 이런 거 있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 충분히 분량이 길거든요. 나가는 것들이 40분씩이에요. 근데 이게 뭐든지 뺄 때 아쉬워요. 저는. 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팀이니까 팀원들이 피드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번 반복되는 피드백은 영 아닌가 보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쉽게 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래서 뭐든지 뺄 때는 참 아쉽기는 한데 저는 받아들이고 빼고요. 그리고 빼고서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한 건데요.
그냥 텁니다. 이게 계속 마음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 편집을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드백 반영하지 않고 꽁꽁 싸매다 보면 저희 2시간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스크립트를 쓰는 방식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스크립트를 멤버들이 다 붙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 8시간짜리 되는 분량을 멤버들이 각 붙어서 쓰고 있으면은 멤버들이 쓸데없는 얘기함. 필요 없음. 이런 식으로 써놓는 멤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린 PD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야 하면서 꼭 들어가서 그 부분을 다시 보거든요. 그리고 발견해요. 또 살려옵니다. 지옥 속에서 데려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쉬운 장면들을 되게 많이 구출했을 것이다. 그 안에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 쓰는 방식들이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들은 뭐 요약형으로 쓴다든지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대본 형식으로 이렇게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도 그 저희들만의 낄낄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이게 스크립트 방식이 뭐냐면 저희가 촬영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영상본이 진짜 많고 이게 메인 카메라를 세팅해 놓은 게 있으면서 또 개인 카메라를 계속 따라가면서 서브캠을 썼거든요. 그래서 총 카메라 개수만 제가 9시간이라고 삐삐가 말했는데 여러분께 상상하게 해드리면은 카메라 자체가 하루에 9개에서 11개가 나왔었어요. 카메라가 11개인데 그 서브캠들은 조금 짧게 찍었지만 짧게 찍는다고 해도 2-4시간씩 나와버리고 그 메인 캠들은 아침부터 계속 끊어서 몇십 테이크 갔거든요. 1시간씩 해서 거의 12테이크, 15테이크씩 갔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쓰는 이유가 어느 부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서 빨리 편집할 때 찾기 위해서거든요. 편집자가 그걸 영상을 다 보면서 편집하기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무슨 캠에 이 내용이 있어 라고 이제 저희가 현장 스크립트를 이제 스태프들이 써놓은 거랑 연결해가지고 이때가 이때였구나 라고 알기 위해 스크립트를 쓰는데 저는 대본 형식으로 쓰거든요. 제가 컷 편집을 할 때 편한 게 이 말이 이때 나왔구나를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출연진이어가지고 이 순간이 이때였구나를 이렇게 편집을 컷편을 하려고 써놓는데 그 촬영한 적이 없던 분들은 요약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삐삐 말한 대로. 그러면은 그 요약형이 되게 웃겨요.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표현도 웃긴 게 제가 출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스텝이 쓴 건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깐은나 덥은나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제가 깐은나 더군나 물어가자. 뭐지? 이러면서 궁금해하면서 사실 캠이 많은데 제가 항상 촬영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냥 보면서 알아서 진행하면 되면 되지 않나? 그냥 스크립트가 뭐가 필요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 캠도 따로 찍고 이게 제가 모르는 영상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제가 메인 PD지만 제가 모든 영상을 알고 있지 않아요. 플러스 기억력 이슈도 있고 나갔다 오는 분들이 나갈 때 개인 캠을 들고 다른 스텝 붙어서 맞아요. 나갔다 왔는데 그때 매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캠이 되게 쪼개져 있거든요. 저도 처음 본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영상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스크립트를 쓰게 되는 건데 전 또 궁금해지는 게 예능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작업을 하시나.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저는 업계에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미디어 전공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C 뭐 회사라든지 큰 이제 방송국에서 예능 PD로 이제 5년, 10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친구들이 되게 속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노동 환경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프로그램 하나 시작하면은 프로그램 한지 2주, 3주 되면 다 같이 얼굴이 노래진대요. 아유. 잠이 부족해서 간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 같이 간이 안 좋은 채로 계속 방송하다가 촬영장에서 꾸벅꾸벅 졸고 엘리베이터 뒤에서 몰래 자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집에 갔다 오면 혼나고 너 집에 왜 갔냐고 이렇게 편집할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혼나면서 편집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속상하다. 예능이 진짜 쉽지가 않고 특히 저희가 좋아하는 경연식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매주 방송을 계속 촬영 방송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외주자들이 진짜 많이 쓰는데 외주자들이 되게 도망을 많이 간다는 그런 업계 소식도 들었고요. 그래서 예능에 어떤 방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노가다구나. 맞아, 이번에 촬영이랑 많이 느꼈습니다. 노가다구나. 네.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노가다구나를 또 깨닫고 있고요. 네. 찐 노가다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 성장하고 있다. 이 노가다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성장한다. 그래도 저도 진짜, 수면 시간은 네. 잘 지키고 있다. 저는 되게 널널하게 잡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 회를 할 때 1차, 2차, 3차를 일주일씩 마감했잖아요. 굉장히 널널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본업이었으면 이런 일정으로는 또 못했을 것 같고 정말 붙어서 잠도 못 자고 했을 것 같은데 영상하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걸 듣고 있는 혹시 어딘가에서 밤새 편집하고 있는 분들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들어 올리고 있는 영상 시리즈 디톡스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길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에 들으시면 좋습니다.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관련한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을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공유는 사랑입니다. 비건 문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소개한 디톡스 하우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주 올라가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조회수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영상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큰 조회수보다는 여러분 소소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볍고 시시콜콜한 콘텐츠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집안일 하실 때, 밥 먹을 때 이럴 때 함께 꼭 디톡스 하우스와 즐겨주세요. 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